문인화 수묵화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인화 수묵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인화 수묵화의 기본, 이것 꼭 알아야 그림 잘 배울 수 있다. 그림 그리는 데는 필수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림에는 운필이 있죠. 운필. 운필. 운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붓을 움직여 가는 거, 이거를 운필이라 그러죠. 붓을 움직여 가는 거를 포괄적으로 운필이라 그럽니다. 거의 같은 말이 되겠는데 용필이라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포괄적인 용어로 운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은 용필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용필을, 그러니까 용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붓을 쓰는 건데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면 붓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붓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을 아주 이렇게 잘 다스려야만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용필이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죠. 그 다음에 용필법이 있습니다. 용묵법이죠. 용필법은 우리가 붓을 잘 쓰는 것을 말하면은, 용묵법은 우리가 먹을 잘 쓰는 걸 말합니다. 먹 쓰는 방법을 용묵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먹을 어떻게 쓰느냐, 물을 어느 정도, 묵에다가 물을 약간 섞어서 쓰는 걸 우리가 수묵화라고 하는데, 물을 어느 정도 섞을 것인가, 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진하게 쓸 것인가, 얇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용묵법이라고 합니다. 용묵법. 그러면 먼저 운필에서는, 자, 운필에 대해서 운필과 용필이 있죠. 용필. 그래서는 우리가 그 용필을 점과 핵을 찍고 그을 때 붓을 대고 옮기고 떼는 일련의 방법을 운필 또는 용필이라고 한다. 점 찍고, 핵 긋고, 붓을 대고, 붓을 옮기고 또 떼는 그런 일련의 방법을 운필 내지 용필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선 기필이 있습니다. 기필이 있습니다. 행필이 있습니다. 수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필하는 데는, 핵을 그은 데는 중봉이 있습니다.
또 편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다음에 편봉이 있고 또 순필이 있습니다. 역필이 있습니다. 자, 기필, 행필, 수필, 중봉, 편봉, 또 순필, 역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 핵을 긋는 데는 핵을 그을 때는 기필이라 그러죠. 옮겨가는 걸 행필이라 그러죠. 기필, 숲도 끝에 가서는 수필, 마무리하는 걸 수필이라 그러죠. 핵을 그을 때는 기필이 있어요. 그리고 행필이 있고 수필이 있는데, 그 기필에는 역입이 있습니다. 역입. 자,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그었으면 시작을 기필이라 그러죠. 기필. 옮겨가는 거를 행필이라 그래. 마무리를 수필이라 그래. 그러면은 기필하는 데는 역입을 또 해야 돼. 이 어렵죠. 행필하는 데는 한 번에 안 가, 세 번에 가야 돼. 참들이라 그래. 수필부에서는 붓끝이 돌아온다 해서 회봉이라 그래요. 핵을 긋는데 시작을 기필이라 그러고, 옮겨가는 걸 행필이라 그러고, 마무리를 수필이라 그러고, 기필할 때는 역입한다, 행필할 때는 삼들한다, 수필할 때는 회복을 한다. 이게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 동양회화는 서화 동원이라 그랬습니다. 서해와 해화는 그 근원이 같다. 그래서 지극히 서해적 필법을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가 서해에서만 익히 많이 듣지만은 우리 그림에서는 그러한 용어들을, 그러한 이론들을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난초를 치죠. 자, 여기 비해서 시작을 기필, 이렇게 시작을 기필이라 그래. 울고 가는 걸 행필이라 그래. 마무리를 수필이라 그래. 기필할 때는 역입을 하죠. 행필할 때는 두 번을 가늘게 해줬어요. 삼등분이 돼 있어요. 이게 삼들이라 가지고 수필부에서는 쭉 나가지만 끝에 가서는 공중에서는 돌아온다. 비행기, 종이 비행기가 마치 날아가듯이 그 기세가 하늘을 뚫었지만은 끝에 가서는 다시 돌아온다. 또 우리 서양화에 있어서는 그 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꾸 이렇게 발림이 칠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칠을 하는데, 우리 문인화는 핵과 핵을 그어서 핵과 핵의 어떤 그 다스림으로 어떤 그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서양화처럼 유화처럼 막 칠하고 위에 더 칠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마냥 칠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숫자의 핵을 통해서, 핵과 핵을 통해서 그 핵을 통해서 어떤 그 형태를 나타낸다. 자, 대나무를 한번 해볼까요? 3절. 자, 대나무 마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해서 놓고 가서 형필하고 이렇게 역입, 행필, 기필, 행필, 수필, 역입하고, 여기서는 이제 3절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3절 생략하고 이렇게 하고, 또 매화 가지 한 번에 이렇게 가지 않죠. 하나, 둘, 세 번을 끊어가요. 가지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서 가요. 자, 이렇게 끊어서 가요. 이게 이제 3절이야. 근데 시작할 때 반드시 놓고 이렇게 갔어. 놓을 때 역입이야. 역입을 했어. 갈 때 3절을 했어. 마무리해서 보이지 않게 돌아와서 여기 연결을 시켰다. 자, 매화 가지인데 여기 비해서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요. 마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기필할 때 여기하고 행필할 때 3절하고 마무리해서 숙필해서 이제 돌아오면서 딱 해서 또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가지를 내요. 이렇게. 예, 또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여기 비해서 3절하고 또 끝부분에서 마냥 통과하지 않고 마무리 짓고 돌아온다. 난초에서도 선이 3절이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고 또 여기 있고 3절이 있죠. 매화에서도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고 수필이 있는데 기필에서 3절 여기를 했고 행필에서도 3절을 했고 가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도 기필, 행필, 수필 기필할 때 여기 행필할 때 3절 수필을 위해서 해봉 붓꽃이 돌아온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봉이라는 게 있죠. 중봉. 우리가 핵을 그을 때 금방 기필, 행필 3절을 해드렸는데 수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봉. 중봉을 자 핵을 그을 때 붓끝이 가운데로 가는 게 중봉이에요. 그러면 붓끝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때는 편봉이에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중봉을 그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붓끝이 까만 목선의 가운데로 가도록 해요. 이렇게. 근데 편봉은 눕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중봉은 그 먹색이 맑고 형태가 단정하는 데 비해서 먹색의 변화가 없다. 편봉은 어떻게 보면 거칠해 보이지만은 먹색 변화와 어떤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다른 점이 있죠. 중봉은 먹색 변화를 나타낼 수 없어서 단점일 수 있으나 색이 맑고 단정하고 편봉은 약간 거친 맛이 있으나 먹색의 변화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초는 철저하게 중봉으로 합니다. 꽃도 중봉으로 해요. 난초는. 또 매화도 대나무도 아주 왕죽 같은 경우는 그 붓을 완전 편봉을 쓸 수도 있고 이제 평붓으로 쓰게 돼요. 왕죽 얇은 큰 대나무 있죠. 그러나 보통 크기의 대나무 줄기도 완전 중봉을 한다. 중봉으로 하고 중봉할 시작할 때 기필할 때 여기 하고 행필 때는 3절은 생략하고 또 수필할 때 붓을 걷어들이고 댄잎도 뭐 가지도 중봉이죠. 또 댄잎도 아주 좁은 거는 중봉으로 내지만 넓은 댄잎은 편봉으로 해야 된다. 넓은 댄잎. 매화 등클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편봉을 하죠. 이렇게 편봉을 해야 돼. 또 댄잎도 이렇게 편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봉과 편봉이 적절하게 써야 된다. 중봉과 어느 그림이든 중봉과 편봉을 적절히 섞어서 씀으로써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중봉, 편봉 했죠. 수음필이 있고 역필이 있어. 수음필은 우리가 붓끝이 이렇게 끝이 따라오게 하는 거. 이걸 수음필이라 그래. 뭐 내릴 때도 마찬가지. 올릴 때도 이렇게 붓끝이 따라오는 걸 수음필이라 그러죠. 근데 반대로 역필. 이 역필은 반대로 붓끝이 거슬러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찌르듯이 이렇게. 근데 어느 그림이든 약간의 서예에서도 약간 역필이 쓸 때가 있는데 그림에서는 종종 역필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 같은 거 그릴 때, 돌멩이 그릴 때도 이렇게 붓끝을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게 붓을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옆길로 올라갔다가 또 손길로 내려와서 옆길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옆길로 올라가서 또 손길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러한 그 바위 같은 거 그릴 때는 옆필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우리가 대체로 순필을 많이 쓰지만은 붓끝이 따라오도록 많이 쓰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붓끝을 거슬러서 옆필을 많이 쓰기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기필, 행필, 수필, 중봉, 편봉 다 중요한 것들이죠. 예, 순필로 우리가 대체 쓰는 게 순필이지만 역필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인자는 이제 용묵법, 용묵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용무법. 용무법은 아까 우리가 용필, 운필법을 말씀드렸죠. 붓을 쓰는 거를, 붓을 다스리는 거를 우리가 운필, 용필법이라고 한다면은 용필을 말 그대로 묵을 쓰는 겁니다. 묵을 다스리는 거, 묵을 쓰는 거를 용묵법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먹에 어떤 그 농담을 나타낸다든지, 그 종이의 흡수성, 그 번짐이나 흡수성을 잘 이용해서 번짐 효과를 나타낸다든지, 또 속도를 적절히 내서 어떤 그에 따른 효과를 이게 표출해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용묵에 쓰는 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농묵이에요. 농묵이에요. 물 좀 많이 해서 번지죠? 이게 농묵이야. 그 다음에 단묵이 있어. 이렇게 단묵이 있어요. 단묵이 있어. 그 다음에 농중담. 이렇게 농중담을 해보면은 진하고 중간 연하고, 진하고 중간 연하고, 이렇게 농중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중담. 그래서 농묵이 있고 단묵이 있고 중묵이 있고 농중담이 있습니다. 농묵과 단묵과 또 중간목, 그래서 농중담이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농묵, 짙을 농자죠. 농묵, 중묵, 중간목이죠. 단묵, 단묵은 엷은 묵이죠. 농묵은 짙은 묵, 중묵은 그 중간묵, 단묵은 좀 연한 묵. 이렇게 농중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묵이 있습니다. 발묵. 말 그대로 필발자 써가지고 종이에 적당한 목이 이렇게 피어나가는 거, 이거를 발묵이라 그러죠. 적당한. 그림은 약간 발묵이 돼야 부드러워요. 너무 생목이면 딱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발묵이 많이 쓰이고요. 발묵을 종이에 적당히 번짐 효과가 있어야 그림은 보기가 좋다.
그 다음에 정묵이 있습니다. 정묵은 쌓인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깃털롱, 가운데종, 다말담, 말글담, 또 이거는 필발, 이거는 쌓일적이죠. 그러니까 단묵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아이고 지나서 단묵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농묵 마르고 났을 때 요 위에다 이렇게 칠해서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묵법이 있죠. 파묵법은 요거하고 반대 개념인데요.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단묵을 발랐어. 이건 정묵법은 단묵을 먼저 칠해놓고 마른 다음에 그 후에 농목을 칠해서 쌓는, 중첩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파묵법은 일단 단묵을 칠했어. 근데 마르기 전에 농목을 칠해가지고 그 단묵의 형태를 깬다 해가지고 깰파해서 파묵법입니다. 깬다 해서. 그리고 이제 선년법이 있습니다. 선년법. 이 선자는 발임 선자예요. 선년법인데 한자로 쓰면은 삼수변의 선자입니다. 개뿔선, 선념, 물들일 놈. 이거는 이렇게 맑은 물을 칠해놓고 또는 단묵을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이 마르기 전에 칠해서 싹 펴나가는 거. 뭐 안개라든지 구름 이런 효과를 이렇게 적절하게 쓰입니다. 또는 이렇게 칠해놓고 단묵으로 이렇게 안개 이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자, 목목, 진한 목, 단목, 엷은 목, 중간목, 중목, 또 발목, 쌓아나가는 정목, 파목, 선년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묵화나 문이나 그리는데 적절히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험 작업을 할 때 이런 모든 이런 발목법, 용목법이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이 쓰이는 게 발목이죠. 발목. 예, 중담을 이용한 발목법이죠. 뭐 정묵법이나 뭐 파묵법, 뭐 선녀법 이런 건 이제 산수에 많이 쓰이는데 우리 문인화에서도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농묵, 중묵, 단묵, 발묵, 정묵, 파묵, 선녀법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묘사법이 있습니다. 묘사법. 참 신기하죠. 어떻게 서예에서 뭐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고 수필이 있고, 기필할 때 역입하고 행필할 때 삼절하고 수필할 때 해봉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림에도 있나 싶지만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그림 그리는 거 다 쓰입니다. 자, 묘사법. 손수변에
묘사법. 묘사법에는 1번 그림을 그리는 법이죠. 그림을 그려내는, 나타나게 해내는 법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백묘법이 있어요. 이거는 한자로 쓰겠습니다. 2번 구루법이 있어요. 구루법. 세금변에 그 다음에 몰골법이 있습니다. 몰골법이 있어요. 자, 백묘법이란, 자, 흰 바탕이 드러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매화 가지죠.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요 물체 안에 흰 바탕이 드러나도록, 꽃도 색을 넣지 않고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제 백묘법이에요. 백묘법은 잘 쓰지 않아요. 많이들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구루법이 있습니다. 구루법은 이 형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다가 이렇게 꽃색을 칠하고, 먼저 테두리 선을 해놓고 여기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구루법이에요. 그러면 몰골법은, 자, 국화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색을 이 손 안에다가 메워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구루법입니다. 이파리도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루법이야. 그러면은 몰골법은, 구루법과 몰골법이 이렇게 각기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적절하게 같이 한 그림인데 한 작품 할 때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화꽃 같은 경우는 선을 먼저 그려서 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황국 같은 거는 노란색을 칠하죠. 이파리에는 몰골법을 써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매화는 뭐 등걸이나 가지나 꽃은 다 몰골법으로 쓰고, 대나무도 다 몰골법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자, 몰골법은 이렇게 매화 줄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바로 몰골법이에요. 이 넓은 면적을 붓기들 전체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몰골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몰골법이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하면 쓰이느냐? 포도 잎사귀. 포도 잎사귀. 뭐 포도 알도 마찬가지. 포도 알맹이도 이렇게 쓰이고요. 몰골법으로. 댄잎도 우리가 몰골법으로 씁니다. 이렇게 죽간도 몰골법으로 쓰이죠. 가지도 몰골법이에요. 여기 가지도 가늘지만은 이것도 몰골법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긋기 때문에 이것도 가늘지만은 가는 선이지만 이것도 몰골법이에요. 댄잎도 자 하나 이렇게 댄잎도 몰골법이에요. 이렇게 대체로 몰골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몰골법이에요. 그리고 국화는 요거는 이제 구죽법이지만은 그 실국 같은 거는 몰골법이죠. 이게 다 몰골법입니다. 이게 난초도 몰골법이에요. 난초 가는 선이지만은 얇은 선이지만 그것도 몰골법입니다. 이것도 몰골법입니다. 이것도 몰골법이에요. 난초도 몰골법. 난초도 기필에서 행필에서 수필부하고 기필할 때 여길, 행필할 때 3절 이게 다 있죠. 그리고 중봉, 철저하게 중봉. 이러한 것들이 뭐 연잎파리를 구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구룩법으로 넓지만은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녹색을 칠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게 연잎이에요. 근데 구죽법 말고 몰골법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몰골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난초처럼 이런 가는 선도 몰골법이다. 이걸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백묘법, 구룩법, 몰골법. 매화 가지도 몰골법이에요. 매화 가지, 가는 가지 있죠. 이렇게 가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몰골법이에요. 가늘긴 하지만 다 여기 비해서 다 3절을 하죠. 이렇게 한 번에 가지 않아.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지 않아. 다 멈춰서 3절에서 가죠. 이렇게 딱딱 끊어가면서 간다고요. 이게 이제 3절법. 이게 서예 어떤 그 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예가 중요해요. 서예를 저는 웬만하면은 시간이 되시면 서예를 같이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남는 시간에 이게 30분이 지나면 끊겨버려요. 이게 핸드폰 이게 카메라라. 그래서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하니까 막 말이 빠르고요. 말이 빠르고 막 더듬거려주고 앞 말이 바뀌고 옷 나오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이제 운필할 때 그 중봉과 편봉, 중봉과 편봉, 편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리고 또 용무
그래서 조금 더 남는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봉을 쓰면은 먹색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아. 근데 대나무 대님을 칠 때 편봉을 쓰면 이렇게 농담 변화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편봉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봉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편봉을 적당히 써줘야 농담 변화가 나오면서, 자, 매화 이렇게 딱 선절하면서 이렇게 가진, 이제 매화의 가진까지는 중봉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또 중봉으로 하면서 삼두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렇게 빼지 않아요. 갖다가 딱 거두어. 이렇게 가는 가지, 잘하고 있는 가지라도 이렇게 빼지 않아. 딱 끊어. 이렇게 끊어서 걷어줘요. 이렇게. 예. 이것도 몰골법이면서 가는 가지는 중봉으로 하죠. 그러면서 3대를 해야 돼. 이렇게 끝부분에서는 수필을 한다. 붓끝을 걷어들인다. 포도잎. 자, 포도잎. 그러면 여기 동영상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농담이 적절하게 잘 보이거든요. 여기 실제로서는 이렇게. 네. 편봉을 쓰면 이렇게 농중담이 보이죠? 농중담. 자, 중봉으로 쓰면 농중담이 안 보여요. 근데 편봉으로 쓰면 이렇게 농중담이 보여요. 곡단꼭 그릴 때 이렇게 농중담이 보이죠. 그래서 편봉을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긴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말을 막 빨리빨리 하고 막 더듬거리고 말의 순서가 바뀌고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문이나 수묵화의 기본, 이거 꼭 알아야 그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